자, 여러분, 매우 중요한 사건에 관해 이야기해봅시다. 미국의 관세가 스스로 자폭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외교 정책은 세계 유일 패권을 유지하는 것이었고, 이는 독일을 억제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막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고, 독일 또한 엄격한 재정 규칙마저 폐기하며 자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중대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때문에 중국과 일본이 가까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최근 중국과 일본과 한국 사이 회담을 개최한 뒤로 이 거대 아시아 국가들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관세에 공동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당장 우리가 최종 합의가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지만 이번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여전히 매우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이는 지난 3년 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등 떠밀어 중국과의 제한 없는 협력 관계를 구축했던 상황과 판박이입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려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일본과 한국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전쟁에 취약합니다. 철강, 자동차, 반도체 관세의 가장 큰 피해 당사국은 어디일까요? 바로 일본과 한국입니다. 미국은 특히 첨단 산업을 국내로 이전시키겠다고 완전히 정상 궤도를 이탈해버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적대국뿐 아니라 동맹국들도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맹국들은 중국과의 양자무역을 개선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트럼프의 무역 관세라는 새로운 도전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3자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미국에 맞서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다른 강대국과 경제적 유대를 구축하는 것이며 그 강대국 중 아주 크고 안전한 나라는 중국뿐입니다. 미국으로의 상품 수출에 큰 무역 장벽이 생겼을 때 그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트럼프의 25% 관세와 앞으로 닥칠 상호 보복 관세는 정말로 가혹합니다. 이러한 상호 관세로 인해 한국이 직면하게 될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큰 무역 적자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국행 수출품은 13%가 넘는 수입 관세에 직면하므로 미국 재화 가격이 상승하지만 미국행 한국 생산물은 2% 미만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큰 격차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자신의 상호 보복 관세를 최대화하기로 하면 미국 소비자에게 수출되는 한국 재화는 큰 무역 장벽에 직면하지만 한국과 일본 모두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은 전통적인 동맹국이었고 그들 중 누구도 미국이 180도 돌변해 무역 정책 전체를 무교화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미국의 상호 관세에 대한 반발이 매우 흔한 일이 되었으며 이를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관점은 간단합니다. 세계가 미국 재화에 대한 무역 장벽을 높이고 있으며 미국은 이에 맞서 우리 스스로 장벽을 높일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스콧 베센트의 주장과 같습니다. The nature of reciprocal tariffs is that if we start matching, whether it's the EU, that any other country in the world with reciprocal tariffs, we're just doing what they're doing and then adding in these other factors. If they remediate those, which is path dependent on their reaction function, if they do that, then their tariffs could drop. If they want to be recalcitrant, if they want to continue these unfair trade practices, then the tariff wall will go up until they are willing to negotiate. 표면적으로는 이 말이 합리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일본이나 한국이 관세를 낮추면 미국도 그것들을 철회하겠다. 그렇지만 세계 경제, 특히 미국 동맹국들의 시각에서 살펴봅시다. 많은 국가, 특히 일본과 한국은 미국 재화에 관세를 부과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미국에 공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자동차 관세 부과에 대해 일본 총리는 반박합니다. 우리는 미국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장 높은 임금을 지급합니다. 우리는 미국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국가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G7 동맹국들은 트럼프 경제에 무시할 수 없는 막대한 혜택을 제공해왔습니다. 여기에는 새로운 공장과 시설을 세우면서 미국 경제에 투자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스콧 베센트가 무역 관세를 분석하는 것은 전체 경제 상황을 매우 편협하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는 트럼프의 주장에 맞춰 특정 데이터만 취사 선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지 않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국가로 첫손에 꼽힙니다. 2023년 총 투자액은 무려 7,83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중국이 미국에 투자한 금액의 15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미국의 주요 투자자는 모두 G7 동맹국입니다. 캐나다는 7,5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고 독일과 영국은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했습니다. 두 나라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각각 6천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미국 소비시장이 세계 최대 규모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러한 투자가 가져오는 가치를 잊지 마십시오. 투자는 핵심적인 전문 지식, 기술 이전, 더 중요하게는 일자리 창출을 가져다 주는데 이 모든 것이 종이돈의 대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낭비적인 정부 지출에도 불구하고 특정 산업을 유지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이 미국 제조업을 공동화시키고 있다고 불평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미국 제조업 고용은 막대한 외국인 투자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역시 첫 손에 꼽힙니다. 2022년 일본 기업들은 거의 100만 명의 미국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이 제조업 부문에서 창출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세계는 미국 경제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베센트는 관세만 원하는 것과 같지만 이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뜻입니다. 미국 동맹국과 전 세계가 보유하고 있는 미 국채의 규모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계는 미국 국채를 계속 매수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정부 지출을 뒷받침하고 곧 폭발할지도 모르는 금리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올해 미국의 재정 적자는 GDP의 6.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국이 국채 매입을 중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물에 빠진 미국을 구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금은 미국 전체 공공부채의 거의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이는 연방준비제도와 다른 미국 기관,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국채 보유액을 합친 것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이들 국가가 그 대가로 무엇을 얻는지 기억하십니까? 현실 세계에서 물가 상승률에 거의 못 미치는 국채 수익률입니다. 나는 명목금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미국이 양적 완화, QE를 통해 돈을 찍어낼 때마다 그들 국가가 보유한 채권의 실질 가치는 폭락합니다. 물론 그들은 명목상의 가치를 챙겼지만 구매력은 여전히 급락했습니다. 일본은 2014년에 1조 2천억 달러가 넘는 미국 국채를 보유한 가장 충성도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현재 일본은 통화 위기를 겪고 있지만 여전히 1조 달러가 넘는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과는 달리 그들은 아직 보유 미국 국채를 매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영국과 같은 다른 미국의 동맹국들 또한 채권 시장을 통해 미국 경제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세율만 보고 무엇이 공정한지 판단하는 것은 매우 근시안적인 방법입니다. 트럼프와 베센트는 자신들만의 논리를 펼치려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일본과 한국의 철강 및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을 때 그것은 결정타였습니다. 그들은 경제 성장을 이끌기 위해 미국에 대한 자동차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자동차 부문은 전체 GDP의 3%, 전체 제조업 경제의 15%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자동차 산업은 일본의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남한과 일본은 미국 소비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만큼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와 같은 소비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반도체를 포함한 엄청난 양의 중간재와 자본재를 미국에 수출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자본재의 21%, 중간재의 16%를 미국 시장으로 수출합니다. 한국의 경우 두 재와 모두 대략 15%입니다. 한국의 대미 수출 노출도는 캐나다나 멕시코보다 훨씬 낮지만 상당한 수준이며 특히 일본의 경우는 너무 큽니다. 일본 경제는 경기 후퇴 직전이며 인플레이션은 미국과 유럽보다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를 상대로 반도체 관세를 부과하려 합니다. 또한 대만 TSMC의 칩 생산 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하려 합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의 칩 제조업체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의 칩과 장비를 판매할 수 없었고 이제는 미국에도 판매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이 전략적 전환에 나서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On tariffs, are you concerned that the countries that would be most affected, like India, would just shift their trading to China? No, I'm not concerned about anything, really. 그러나 저는 트럼프가 걱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국 경제는 앞으로도 성장할 일만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나 다른 미국의 동맹국이 다각화를 모색한다면 미국 의존도가 낮으면서도 충분한 규모를 갖춘 국가를 원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유럽을 포함한 세계의 대다수 국가가 제외될 것입니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베이징 경제는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합니다. 중국은 경제적으로 초강대국이면서도 경제 성장을 위해 미국 무역에 의존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대미 수출은 중국 GDP 성장률의 2%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작년 중국 경제 성장률은 5%였습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당장 모든 중국산 재화 수입을 금지하더라도 중국 경제는 여전히 성장할 것입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고 그 모든 후과를 감수해야 하는 쪽은 미국 소비자입니다. 그러니 중국은 미국의 지시를 따를 필요 없이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의 무역전쟁이 얼마나 심각한 지경이 되었는지 보여줍니다. 미국은 이미 러시아와 중국을 하나로 묶어주는 전략적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에 따라 베이징은 러시아의 값싼 원자재 보고를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한국을 중국 쪽으로 밀착시키면서 그는 베이징을 도왔던 바이든의 전철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원자재가 아니라 기술, 특히 반도체 분야가 될 것입니다. 베이징, 한국, 일본이 미국의 관세로부터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대규모 협상을 성사하는 장면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국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3분의 2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거대 기업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은 수익성이 매우 높은 반도체 시장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네덜란드처럼 한국에도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한국이 더 큰 수익을 올리는 데 있어 가장 큰 적은 다름 아닌 미국입니다. 한국도 일본과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세계 최대 반도체 소비국인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생산을 미국으로 옮기길 원하면서도 동시에 한국의 반도체 밥그릇을 뺏어가려 합니다. 연초부터 한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은 대중국 제재로 인해 급감하고 있습니다. 대중국 매출은 1월 위 22%, 지난달에는 전년 대비 32% 감소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공정한가요? 미국은 자국의 지정학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 경제, 나아가 GDP 성장률까지 징벌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과 손을 맞잡고 중국과 밀착한다는 것은 사실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전 세계 국가들은 미국이 자신들을 졸병 취급하는 것에 지쳐 있습니다. 바이든을 따라 러시아에 제재를 가했던 것도 한 가지 문제지만 트럼프를 위해 자국 경제를 탈산업화하는 것은 이제 선을 넘은 것입니다. 중국은 언제든 일본과 한국으로 달려가 대규모 협상을 통해 칩을 사들여 공급량을 모두 흡수하고 최소한의 할당량을 제공해서라도 판매를 보장해 줄 겁니다. 자동차 산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과 한국은 수출기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므로 언제든 협상을 타결할 수 있습니다. 25%의 자동차 관세는 매우 가혹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에 연간 300만 대 이상의 자동차를 판매합니다. 이는 한국의 전체 자동차 수출의 50%에 해당합니다. 미국의 관세는 자동차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수출이 완전히 감소하거나 공장이 미국으로 이전되어 일본과 한국은 탈산업화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조업을 본국으로 가져가려는데 진지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향후 4년 동안 자동차 관세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Conditions under which you'd remove these auto tariffs, sir, or is this permanent for the rest of your term in office? Oh, this is permanent, yeah, 100%, yeah. 그래서 우리는 중국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큰 거래, 대단한 계획을 내놓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칩을 계속 팔면 우리는 당신네 차를 더 많이 사겠습니다. 사실 모든 무역 장벽을 허물고 공급망을 간소화합시다. 트럼프는 불가능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는 중국을 일본과 한국 쪽으로 더 밀착시켰습니다. 이들 국가는 베이징과 매우 복잡한 갈등과 역사적 문제가 있는 나라들인데도 말입니다. 더욱이 미국 관세에 대한 증오심은 모두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미국 동맹국도 같은 행동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어떤 나라들이 중국과 협력할까요? 유럽일까요? 아니면 캐나다일까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안전에 유의하세요. 이러한 혼돈의 시기를 함께 헤쳐나가길 부탁드리며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